오늘은 채무자의 위장사업 조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이 형이 100% 신규 출자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나 전에 채무자가 개인 사업하거나 직접 운영한 법인과 같은 업종으로 은닉의 의심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위장사업 여부를 밝히는데 어떤 점을 조사해야 하는가요? 사안에서 채무자는 주방용품을 수입하여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납품하고 시공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수입선인 유럽계 회사와 관계가 단절되어 2010년경 별개의 법인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아들은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채무는 1997년경 외환위기 시 건설회사 대표를 맡으면서 종합금융회사에서 회사 업무자금 차용 시 연대보증 채무로 채무억은 수억 원에 이릅니다. 따라서 위 회사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여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인지 여부가 조사의 쟁점입니다. 2009년 회사 설립 시 작성된 주금 납입 증명서에 의하면 친형이 출연하여 형식적으로는 친형이 100% 출자한 회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관제인은 형의 실질적인 재산 출연 능력을 가리기 위하여 형의 경력, 건설회사 대표를 오랫동안 역임하였습니다. 재산 소유 여부 1980년대 이후부터 서울 강남 반포동에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였고 2000년 초반 형수에게 증여로 이전하였으나 현재까지 형 부부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형수도 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 부부의 도움으로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보아 면책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형이 100%의 소유 지분 중 60%를 채무의 아들 즉 조카에게 넘긴 경위에 대해서 조사하자 채무자는 형이 딸만 2명이라 훗날 사망 시 제사봉사를 시키려는 의도하에 조카에게 회사 지분을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유기적 조상숭배의 관념을 신봉하는 세대에게는 이런 점도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회적으로 형 명의로 설립하여 아들에게 지분을 위장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증여세도 모두 납부한 점, 아들도 채무자 운영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대출을 안고 분양받은 지방 소재의 아파트도 이자를 계속 납입하고 있음이 금융거래 내역상 명백히 소명되므로 고유재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가사 은닉이라고 하더라도 위 회사는 매출액이 크지 않고 파산 신청한 이후에는 수주 실적이 거의 없고 과거 납품한 주방용품에 대한 AS를 해주는 선에서 회사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의 잔존 가치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고 평가하더라도 껍데기 회사에 불과한 점이 건설 경기 상황에 비추어 경험치기에 부합하고 형이 100% 출처한 점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은 가족 내부의 갈등으로 주주 변동 관련 분쟁 내지 일반 민형사소송, 증여로 인한 세금 추징 등의 결정적인 자료가 없는 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서류의 존재와 진술만으로 신빙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조사에 한계가 있는 사건입니다. 관제인은 회사 설립 자금의 출처, 예금, 신탁 잔액 증명서, 설립 등기 자료와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 세무서 신고 자료, 실제 출연자의 재산 보유 능력 등을 살펴 적정히 판단해야 합니다. 최대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 KRNC의 파상관제인이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2004년경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얻은 이후 이를 토대로 10년 만에 재산 명시 신청과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였고 파산 신청 전에 채무자가 운영한 회사의 급여를 추심하는 등 강제 집행을 취한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기관 채권자는 채무자의 운영 상황, 자녀 재산 은닉 여부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관심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고 파산 신청 이후에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히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점도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